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8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질 수 있는 스톡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 동안 좀 그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다시 어, 회복을 하는 패턴이 어떤 스톡들은 충분하지 않고 어떤 스톡들은 3주, 4주 전만큼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두 개의 다른 형식으로 나눠져서 이것은 어떤 거고 저것은 어떤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관련된 주식이냐 아니냐가 가장 크고, AI 관련이 아니더라도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가게 됐죠. 그것은 경기가 좀 회복된다는 그런 시그널이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고 개별 주식들을 보시면 조금 더 구분하고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애플 보시죠. 자, 애플 차트고요. 애플 차트 보시면 얘는 굉장히 많이 회복한 주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이 핑크 라인에 올라왔느냐, 이 핑크 라인을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봤는데 그래도 넘어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일단 조금이라도 월요일 올라가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PPI, CPI 결과 나오면서 경기가 좋을 것 같다 느낌이 나왔고 목요일 날 그 다른 AI 주식들은 확 튀어 올랐는데 애플은 그 AI 주식에 편승하지 못했죠. 그래서 도지를 만들고 금요일에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보여드린 226.59 이 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기준선은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전에 있었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중에서 이 좁은 레인지에 여기에서 0을 1로 놨을 때 1.618, 다시 말해서 여기를 0으로 놓고 여기를 61.8로 놨을 때 1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어디냐를 놓고 봤을 때 여기서 한번 쉬어 갔었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지지받았고 하는 그런 포인트였었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그래도 중요하게 이 다음에 내려올 때도 지지저항선으로 사용이 됐었던,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지지, 여기서 저항선으로 작용됐고 여기서도 저항선으로 작용됐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하는 포인트를 만들어 놨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걸 지우고 그 레벨만 남겨놨었는데 이 레벨에서 이중 저항을 받아서 금요일에 딱 거기까지 갔습니다. 내려올 때도 여기가 지지 저항선으로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닿았을 때 과연 여기가 지난주에 핑클라인처럼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뚫고 올라가면은 이제 그 역사적 고점까지 그냥 밀고 올라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지난주에 이 핑클라인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기서 밑에서 올라왔었던 이 중요한 트렌드 라인과도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중 저항을 받아서 여기 이 핑크 라인보다는 훨씬 더 강한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갔었던 선이었기 때문에 핑크 라인을 뚫고 나오는 게 이 핑크 라인 위쪽에서 장이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거기 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밀려서 내려온 상태로 장이 끝났죠. 그래서 일단 한번 밀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월요일에 바로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일단 월요일에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대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줄 필요가 있겠죠. 뭐 여기를 해도 좋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 정도의 트렌드 라인에서도 일단 꺾여서 내려온 걸로. 물론 여기서 컨펌이 안 되고 걸쳐 있긴 합니다만 조금 여기서는 빠지는 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은 이제는 좀 지워줄 필요가 있겠죠. 얘네들은 지워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많은 트렌드 라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여기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려드리는 레벨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올라오면은 이런 트렌드 라인과 레벨들이 있고, 내려올 때는 뭐 지뢰밭처럼 펼쳐져 있는 지지선들이 있죠. 이 지지선들을 참고를 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올라간 측에 떨어진 거를 아직 많이 회복 못한 측에 해당되는 그런 주식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내려오는 이런 빨간색 중요해 보이는 것들도 다 무시를 당했고, 보시다시피 내려오는 패러렐 채널도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올라간 상황이죠. 그래서 얘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요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도 마찬가지 필요 없어졌고, 이거 정도는 다시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일단 놔두고, 일단 여기서 꺾였으니까 여기서는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 더 위로 가도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에 지금 저항을 받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많이 회복도 못했지만 일단 금요일에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런 정도면은 일단 그 목요일만 해도 다시 이렇게 길게 올라왔던 트렌드를 한번 밑으로 쳐져서 내려와서 꺾이는 방향으로 가나 했지만 이 강력한 지지선을 만나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다시 이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오나 싶었지만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서 저항을 받은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커다란 어떤 트렌드 라인도 되는 거죠. 트렌드 라인으로 그리면 여기와 여기에 트렌드 라인이죠. 그걸로 만든 패러렐 채널이니까.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 여기서 저항을 받은 걸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중 저항을 다운 트렌드 라인하고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에 비해서 많이 회복을 못한 주식이기도 하지만 다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생긴 그런 주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피보나치 그릴 만한 것도 없죠. 여기서 피보나치를 그려본다고 해도 뭐 여길 1로 놓고 여길 0으로 놓고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61.8 라인도 넘어선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를 뭐 이 라인으로, 이 밑에 라인이 아니라 이 라인 정도로 본다고 해도 61.8 라인을 넘어선, 물론 걸쳐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죠. 그래서 피보나치까지는 그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뭐 다른 피보나치 라인들이 뭐 그려볼 수는 있겠지만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트렌드 라인들은 일단 살려놓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도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여기서 하나, 요거 따라가는 이 정도로 그리면 일단 음봉 만들면서 걸쳐서 깨진 상황. 그래서 컨펌은 아직 안 됐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보고 방향을 확실히 컨펌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정도로 예상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는 보시다시피 떨어진 거에 비해서 많이 회복한 주식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보시다시피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여기까지 지난주에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에 있는 지지선 확실하게 지지받고 올라갔고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 그려줬는데 다운 트렌드 라인도 지지받고 올라간 상황이죠. 그리고 가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뭐 수요일 CPI, PPI, CPI, 리테일 다 잘 받아먹고 금요일 그 인플레이션까지 다 받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쭉 올라간 거라고 보기 뭐 무지성으로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지성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라고 보고 여기도 이 정도로 놓고 트렌드 라인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트렌드 라인 걸치지도 않고 계속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한 놈을 하나 만나게 됐죠, 결국은. 그리고 이 하늘색 라인에 두 개의 이 작은 레인지가 어떻게 보면 페어 프라이스 레인지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하늘색 레인지 안쪽에 일단은 들어왔고 이 안쪽에서 여기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저항도 있고 하늘색 레인지의 상한선 저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한번 쉬어서 가거나 아니면 간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파른 V자의 가파른 트렌드 라인을 일단은 깨낼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한 60% 이상 다운 트렌드 라인 밑에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넘어서는 게 60도 너무 심하고 한 70, 65, 70 본다고 하면은 이걸 넘어설 가능성은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이니까요. 일단 이 분석상으로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쉽게 뚫기가 어렵다. 그래서 뚫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올라가는 데에 큰 대세의 지장은 없고요. 뭐 여기서 이런 식의 트렌드 라인 그려주는 것도 뭐 이제 여기에 있는 것도 의미 없어졌고 뭐 이 정도로 나중에 내려올 때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 여기서 이렇게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패턴을 그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뭐 7월, 8월, 뭐 9월 달에 9월 중순에 레이트 시전 이제 거의 한 달 남았는데 레이트 시전 있고 그 이후에 좋은 경제 전망이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또 장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은 이미 보셨겠지만 리테일 세일 나오면서 리테일 세일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그 경제가 나빠졌다는 신호에 반대되는 경제가 그래도 아직 탄탄하다는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될 확률이 좀 더 높아졌죠. 그래서 뭐 다른 노동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걸로 나오고 리테일도 잘 버텨주고 있는 걸로 나오고 그냥 안 좋은 섹터들이라고 해봤자 강한 기준금리로 인해서 강한 그 이자율 때문에 어떤 미래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식의 현찰이 없는 쪽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그런 쪽에 있는 기업들이 힘든 거지. 경제 전반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 리세션 얘기를 하면서 리세션 공포 얘기하면서 기준금리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그런 이론들에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레이트 시절에서 한 클릭 정도, 25bps 정도는 빠질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그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면 이퀴티 시장이 빠져야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주식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번에 완전 거의 회복한 주식과 안 회복한 주식의 차이는
경제가 좋아졌다고 했을 때 같이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주식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회복을 못했었던 주식, 지난 3주 동안, 그 전주 3주 동안 떨어지고 한 주는 보합이었는데 그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지난주에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경기 회복 내지는 경기가 안정이 됐다고 했을 때 그것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냐 안 주식이냐를 보고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주식은 경기의 안정에 수혜를 받는 주식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매크로가 나왔을 때 경제가 안정적으로 탄탄하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는 매크로에 반색해서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보시면서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오른 주식이냐 안 오른 주식이냐를 구분점으로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7개 주식 중에서 확실하게 올랐냐 안 올랐냐가 그것을 구분하는 주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경기가 좋은 시그널이 나왔을 때 오르는 주식이라고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알파벳이네요. 알파벳 보시죠. 자, 알파벳은 떨어진 거에 비해서 회복을 많이 못했죠. 그래서 알파벳은 그런 경제 안정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주식으로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다운 프라이스 채널 지우고요. 얘도 지워야 되겠죠? 뭐 의미 없으니까. 지금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의미가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죠. 일단은 깨지는 게 컨펌이 됐지만 이 레인지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레인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세게 파란색 이렇게 하고 여기 이 초록색 라인과 이 사이에 갇혀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이 지난주에 그 전주에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세 발에 피었고, 그나마도 지난주에 다른 주식들 다 오를 때 못 오른, CPI가 세게 나왔었다고 해서 CPI 세게 나왔다고 쭉 빠져버린, 물론 이제 그 개별 주식들의 어떤 다른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챙길 수가 없고,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대충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알파벳은 안정적인 경제의 수혜를 못 받는 주식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기준금리 인하의 인하의 수혜를 좀 더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좀 더 잘 된다 그러면은 얘도 같이 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경제 안정의 수혜는 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일단은 업트렌드가 있으니까 업트렌드, 여기 이 트렌드 라인은 그려줄 수 있는데, 이 트렌드 라인을 얘가 이렇게 됐군요. 이렇게 이 트렌드 라인 그려줘서 거기에 저항을 받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4.78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아마존이네요. 아마존은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좀 애매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회복을 꽤 많이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갭이 확 떨어지면서 더 밀려 내려간 면이 있지만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오른 주식이죠. 그리고 이 반 정도 올라왔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트렌드 라인을 먼저 그리면 여기서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금 어저스트를 하면은 여기서 이 정도 가는 트렌드 라인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일단 그려 놓고요. 여기서 여기요. 네. 아니면 여기 얘를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건 너무 벌어졌죠?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이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이 트렌드 라인들은 지워주는 게 맞겠습니다. 뭐 더 영향을 받을 그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이 정도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요 트렌드 라인을 일단은 놔둬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기준선으로서는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새로운 저항선을 만들어낸 꼴이 됐는데,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최소한 181.68까지는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금요일에 도지가 났습니다만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크게 그려져 있었던 이 핑크색 라인, 여기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고 했었던 이 핑크색 라인에, 여기서는 이제 갭 때문에 떨어졌지만 이 핑크색 라인 안쪽으로 일단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고요. 뭐 여기서 되는 이 핑크색보다 더 눈에 띄는 레벨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핑크색보다는 이제 이 파란색 레벨, 얘를 더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로 내려온다고 해도 173.87이 지지선이 되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연두색은 일단 놔두긴 하겠습니다만 이 파란색보다는 강하지 않다, 이제는.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도 이제 여기서 이 레인지에서 당분간은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닿은 후에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새로운 레인지를 형성할 것인지 정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좀 지워질 필요가 있죠. 얘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트렌드 라인도 지우고 얘네들도 지우는 게 맞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그래서 일단 이 안쪽에서 트레이딩이니까 다음 주에 뭐 좀 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죠. 메타는 뭐 보시다시피 하락한 거를 하락 중에, 다른 주식 다 하락 중에 실적으로 한번 튕겨 오른 다음에 또 빠졌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물론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치고 올라갔지만 결국은 거의 다 해서 역사적 고점에 거의 다 나른 채로 일단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얘도 그 기업의 성격 자체는 알파벳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메타는 경기의 수혜를 보는 주식으로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데이터상으로. 그래서 메타는 다음에 구분을 하실 때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화수목금을 봐도 알파벳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리액션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타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적으로 봤을 땐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을 과연 깰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했는데, 월요일 하루 지나서 화요일에 바로 그냥 가볍게 깨버리고 여기에 있었던 전고점까지 올랐죠. 그리고서 도지 만들면서 여기 이 전고점에서 지지받았고 올라가서 또 이 끝에까지 미치지는 못했지만 이 전고점에서 갭 상승해서 시작을 했었고, 또한 금요일날 밀릴 때도 이 전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빠져서 살짝 오르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531.49가 역사상 고점보다 훨씬 더 강한 기준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다 걸쳤죠. 그래서 이 531.49 라인을 좀 강하게 생각을 해서 빨간색으로 놓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이것도 강하니까 이것도 지지받고 올라가서 얘를 가운데 놓고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려고 할 수도 있고, 더 치고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역사적 고점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왜? 되게 가파르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시면 뭐 이렇게
되면서 이거 뭐 그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깨지니 안 깨지니 트렌드 라인 그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이만큼 가파르게 이것은 뭐 V자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회복을 한 상황이라서 뭐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트렌드 라인들을 지워줘 버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우고 얘도 지우고 이 내려올 때 그렸었던 가파른 다운 트렌드 라인들도 다 지워져 버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새는 메타 각도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메타 각도 얘기를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죠? 여기서 이런 트렌드 라인도 하나 그려줘 볼까요? 이게 여기 있는 이 고점을 뭐 영향을 준 것처럼 보입니다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이 위로 올라간다면은 거기서 지지저항선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이 전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트렌드 라인 그려주고, 그것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도 아까 엔비디아처럼 AI 관련 주식으로 오른 그 퍼센테지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뭐 이렇게 이 정도 패턴을 딱 보시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그리고 싶죠. 그래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가고 한 245 정도로 할까요? 더 가야 되네요. 250 정도로 하면 61.8 라인에 걸친 상황. 여기에서 이 전저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치고 올라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브로드컴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근처에만 가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정도 트렌드 라인 새로 그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있던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도지 만들어서 뭐 저항받았지만 뚫고 올라갔고요.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들 지지 받았고, 여기서 하프라인 정도에서 도지 만들었고, 목요일 매크로로 튀어 올랐고, 갭 하락했다가 그 위에까지 가지는 못하고 살짝 밀리면서 장이 마감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피보나치 그렸을 때 38.2에 해당되는 데까지 저항을 받았었던 것도 보이고, 여기서 지지받았었던 거 보이죠? 그리고 50에서도 이 50 근처에서 여기 있는 전저점으로 저항받았던 거, 화요일에 그렇게 저항받았던 거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더 상승을 계속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 점은 엔비디아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매크로의 영향을 받으면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 코릴레이션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매크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뭐 따로 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조금 밀리더라도 브로드컴은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뭐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저점 내지는 이 라인 정도 되는 레벨과 이 위에 있는 이 176.5 라인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해당되는 뭐라고 그러죠? 레인지, 여기와 여기에 해당되는 레인지 안쪽으로 일단 들어와서 여기서 더 상승을 한다고 하게 되면 78.6 이거 넘어서서 이 176.5까지 쭉 치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모멘텀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좀 봐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끝선이 하이 포인트들이 다 전날 하이보다 높게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은 하이가 목요일 하이를 뚫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모멘텀이 한번 꺾였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살짝 옆으로 밀리거나 아래로 내려올 확률이 좀 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올라오는 모멘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더 밀고 왜 이 트렌드 라인을 아직 타치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밀고 올라갈 여지가 있다 정도로. 그래서 50대 50 내지는 살짝 올라가는 쪽에 한 5% 줘서 55대 45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코죠. 자, 코스트코도 경기 안정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경기가 안정됐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주식이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 쭉쭉 치고 올라갔지만 지난주에는 크게 영향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CPI나 뭐 이런 기준금리 이거를 봤을 때는 그 지금까지 생각한 것처럼 이런 리테일들은 경기 안정보다는 기준금리 쪽에 좀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PPI나 CPI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고 리테일 할 때도 좀 치고 올라갔지만 바로 이내 빠져버렸고 해서 어떻게 코스트코가 경기 안정에 수혜주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일단 떨어진 거랑 올라간 거를 보면은 코스트코는 좀 강하다. 떨어질 때 많이 안 떨어지고 회복할 때는 좀 금방 회복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강한 주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게 커서 코스트코의 시총을 넘어섰다가 안 넘어섰다가 이런 식의 볼라틸리티가 큰 주식이 아니라 꾸준하게 자기 몫을 하는 그런 주식이라고 보면 여기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꺾이나 싶었지만 바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로컬리 올라가는 것도 거의 닿아서 저항을 받았지만 이 안쪽에서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충분히 다른 주식들 떨어질 때 보험 형식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만한 주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크로 지표들이 이상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영향을 받겠죠. 여기서 이렇게 한 방에 떨어진 거 보시면 이 주식도 안전한 주식이 것은 아니라는 걸 보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먼슬리, 위클리 움직임이 그렇게 볼라타일하지 않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꺾였죠. 그래서 이 873.94 라인 안쪽으로는 들어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 842.58이나 837.55 여기까지 떨어지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859.74 라인 이 정도에서 지지받고 요 근처에서 레인지가 형성되거나 아니면 살짝 오른 상황에서 뭐 새로운 레인지를 만들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되게 볼라타일 했죠. 그래서 좀 힘드셨을 텐데 다음 주는 매크로가 없습니다. 큰 게. 그래서 테크에 기반해서 뭐 데일리 테크는 좀 힘들 것 같고 인트라데이 테크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적도 지금 보여드린 주식은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들 실적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 뭐 8월달 실적이 나오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월 28일, 8월 29일, 뭐 9월 이렇게 다음 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다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있죠? 다음 주였나요? 다다음 주 엔비디아 그 브로드컴 실적이 있을 때까지는 다음 주는 큰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인트라데이 지표를 가지고 기술 지표 가지고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 전에 선물 차트 어널리시스까지 해서 토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시고 좋은 트레이딩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